예, 다시 시작합니다. 예, 예. 이제 5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간 관료들의 처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 관료가 됐을 때. 관료들이 딱 되면은 늘 경계하는 것이, 오늘날은 이렇게 민주주의라 해서 덜하지만도 옛날에는 국가 권력이 최고였으니까 관료가 되면 무조건 갑이에요.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료가 됐을 때 이 갑질하지 않고 의뢰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옛날의 관료들은 이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거예요. 수양을. 관료는 수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고 철학이 굉장히 수양론이 많이 나온 것도 그래서 나온 거죠. 일단 5번 보면 사군을 임금 섬기는 것을 여띄우고 사친,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해야 돼. 갑세자. 그러나 임금은 옛날에는 세습제였기 때문에 일반인들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을 항상 열애 박사니까 일반인들은 최고로 제상이죠.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돼가지고. 그리고 장관, 고관료죠. 장관을 섬기는 것은 여띄우고 사형, 형님들을 섬기는 것 같이 해야 돼. 형님 섬기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여띄우고 동료, 같은 관료죠. 관료와 더불어 하는 것을, 관료와 함께 하는 것을 여띄우고 가인이야. 집안 사람들과 같이 해. 집안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과 같이 해야 되고. 대띄우고 군리, 여러 아전자치를 대하는 것.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여러 관리들을 대하는 것을 여띄우고 노복. 마치 아래에 있는 노복들, 종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또 애띄우고 백성을 사랑한 것을 여띄우고 처와 자식을 같이 한 거야. 내 집사람과 아들을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하는 것이. 처띄우고 관사, 국가 공무죠. 국가 일, 관의 일, 국가 공무 처리하는 것을 여띄우고 가사와 같이 한 연우, 여띄우고 가사, 가정 일과 같이 한 연우에야 능진 띄우고 오지심이야. 내 마음을 다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무원의 기본 처신이란 거죠. 여유 띄우고 호말 띄우고 부지면 개 띄우고 오심에 유소 띄우고 미냐라. 자, 그런데 호말은 털어고 끝이니까 털을 것만큼 더 조금이라도 부지, 지자는 지극할 지자 가깝 같아요. 지극하지 아니함이 있을 것 같으면 털만큼도 조금이라도 이 앞에 있는 이런 일에 지극하지 아니함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모두가 내 마음에서 다하지 아니한 바가 있어. 너 마음에 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내 관료로서의 직무를 태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정편인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길어가지고 한내 다 닫아버리겠는데, 혹자가 묻기를, 이게 잘 안 나오는데 혹자 묻기를, 이제는, 이 부는, 이 장부부자인데, 이게 부자입니다. 잘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장부부자인데, 이 장부부자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서류를 담당한 관료예요, 관료. 그러니까, 부는 좌령자니, 영이라는 것도 나오죠. 요 영은 뭐냐면, 이게, 시는 읍기장이라 한 읍의 장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영천 시장 같은 시장 이런 거죠. 옛날 군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을 보좌하는 자야. 그러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만지는 사람은 시장을 보좌하는 자야. 보좌하는 자. 부는 영을 보좌하는 자야니 부소 띄우고 여기를, 그러니까 장부를 담당하는 관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뭔가 좋은 건의 같은 거, 안 그러면 좋은 일 같은 계속 위에 상신을 하는데 영옥 띄우고 부정이면, 근데 영이 읍의 장이 따르지 아니하면 내하고 어찌합니까? 내하는 수고처럼 보여요. 어찌합니까? 아니면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앞에 나온 정이천 선생, 이천 띄우고 선생활, 북송 때 성리학자죠. 특히 그 추자가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나오던 명도 선생과 형제분이에요. 이 동생이에요, 이분 이천 선생은. 이러기를 당이 띄우고 성이 띄우고 동진이라. 마땅히 정성스러운 뜻으로서, 성의로서, 정성스러운 뜻으로서, 성의로서 동지, 그를 감동시켜야 돼. 그러니까 부가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영이 듣도록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동지. 금 띄우고 영어 띄우고 부 띄우고 불하는 지금 영과 읍의 장과 부 관료가 불화하는 것은 변시, 요 변자 책이 잘못되었습니다. 편자가 되려 변자입니다. 곧변자입니다. 편리할 편자가 곧변자입니다. 곧변자. 변시 띄우고 재행 띄우고 사이야. 곧 이는, 곧변자, 곧 이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다투는 거야. 사이로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부가 실제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툴 게 없는데, 조그만 일로 다투는 것은 이 읍의 장이나 부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틀에 매여 가지고, 다시 말해 사적 욕망에, 사적 마음으로 다투는 거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은, 이 영이란 자리는 시 띄우고 읍지 띄우고 장이야. 고을의 장이야. 고을의 장. 영천 같은 영천 시장이 이 사람은. 양릉 띄우고 이사 띄우고 부영지 띄우고 도로 사자야. 만약 능이 부모와 형님을 섬기는 도로서, 부모와 형님을 섬기는 도로서 사지면, 섬긴다면, 그 영을 섬긴다면 과적 띄우고 귀하고 허물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부라는 사람이, 행정직을 하는 부라는 사람이 부모나 형님을 섬기는 그 도로서 그 영을 섬긴다면, 허물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귀지, 자기한테 돌려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뛰어난 참모는 실제로 참모가 좀 잘못되었더라 앞에서 계속 자기가 그 잘못을 뜯어 안아야 된다는 거야. 모든 잘못은 자기한테 있다고. 선적 띄우고 유공 띄우고 불기 띄우고 어령이라. 좋은 일 있으면, 잘한 일 있으면은 오직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돼. 무엇을? 영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읍장에, 시장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해야 돼.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 잘했습니다, 우리 영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차 띄우고 성이면, 이러한 성리가 계속 쌓여간다면, 늘 허물은 자기가 껴안고 잘한 것은 계속 영에 돌린다면, 즉 시장에게 돌린다면, 그런다면 계속 쌓인다면 기후 띄우고 부동 띄우고 득이네요. 어찌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면, 즉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있겠냐 이게야. 오래되면 저절로 저 사람은 감동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게 어렵죠. 왜? 자기가 잘났다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 해고 나갔을 때 끊임없이 어떤 일 할 때는 잘하는 것은 무조건 위에서 한번 돌리고 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정치판의 벼슬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안 되면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7번. 유안내 띄우고, 문 띄우고, 임민한데, 유안내라는 사람이 백성에게 2만 원을 물었어. 백성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 것이 물었다는 거야. 그래, 명도 띄우고, 선생 띄우고, 와. 명도 선생. 아까 이제 이천 선생이 형님이죠. 그리고 이 시정편 제일 앞에 나왔었지, 일본에. 그 명도 선생이 굉장히 이거 뛰어난 분인데, 특히 신법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철하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 명도 선생이 말하기를 사민, 백성을 부리는 것으로, 백성, 이 사자 부릴 사자입니다. 부릴 사자. 백성을 부리는 것으로 각득 띄우고 수 띄우고 기적이라. 백성을 부릴 때는, 부릴 것은 각각, 모든 백성들이 각각 그 정은 실정이에요. 실정. 이 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정. 실제로 갖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정인데, 그 사람 나름대로 전부 다 갖고 있는 뜻이죠, 뜻. 그 사람 실정을 갖다가 이루게 해줘야 돼. 숫자는 이룰 숫자입니다. 이거 숫자는 이룰 수. 수출할 숫자 아니면 이룰 숫자입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려나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백성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자신의 뜻을 갖다 이렇게 얘기해. 이 사자는 하여금 사자가 좋겠네. 명성이래. 백성들로 하여금 사자.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뜻을 전부 다 이루게 해야 돼. 사민, 하여금 사자.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다음, 문, 어릿, 벼슬아치. 이 이자는 아전리, 벼슬아치인데, 아래에 있는 아전들을 다스릴 때는 아전들을 다스릴 길을 못 써.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물이 돼서. 이건 백성이고. 그랬더니 정기 띄우고 이 띄우고 경물이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정기, 자기를 바루어서 물에게 미친다. 이 물은 인과 똑같아. 남에게 이른다. 근데 이 격자는 이르를 격자입니다. 이르를 격자. 이르를 격자. 정기 이 경물입니다. 경물. 그러니까 자기를 바루어서 물에게 이를 격자. 이르를 격자입니다. 이 물은 인이에요. 똑같이. 자기를 바루어서 남에게 이른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발라지면은, 자기라 한 인간이 딱 발라지면은 타인이 나와 같이 엮여진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딱 바로가는 공부, 자기를 바로가는 이거는 바로 수양이니까. 사람이 수양을 딱 해야 자기가 바로지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상대도 하기 싫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상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르면 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죠. 타인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그 마음으로서 남에게 이르려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다음에 할 때 한번 요거 갖고 할 텐데. 그러니까 수기 경물은 이 동양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수양론입니다. 자기가 바르게 수양이 되면 저절로 물은 타와 똑같은 거야. 인과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를 격자는 이른다. 그 사람에 대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 지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겠구나. 저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극하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오면 그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그 상대한테 무언가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기 경물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 뜻을 이루게 해준 것과 통하는 거지, 바로. 정기 경물은 동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포박자인데, 이 포박자는 이 앞에 설명을 내었습니다. 이 가롱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동진의 문학가이자 도교 이론가, 의학가, 연단술가로 자는 지천이며 호는 포박자다. 유학의 뜻을 두는 한편으로 신선 양생술을 좋아했고 의학에도 정통했다. 승상, 사도 등을 역임했으며
밀란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관내후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자기 창구로 전임되었다. 그래서 벼슬 또 어느 숭고한 거예요. 만년에는 이 가름은 특히 도가 쪽에 부산 만년에는 연단을 통해서 장수할 생각을 품고 구르령으로 자청하여 광주로 내려가서 연단수를 익히면서 계속 저작이 힘들었다. 이 저작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게 포박자라는 책입니다. 포박자 책. 이 포박자라는 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뭐냐면 가령 앉은 채로 낮 정오에 잠든 죽었다는 좌탈했다는 좌탈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 나이는 81세였는데 죽은 후 가령의 안색은 산 사람 같았고 몸은 부드러워 관에 넣기 위해서 실을 뜨자 매우 가벼워 빈 옷과 같았다니까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가 시에 득선했다고 몸이 해체돼서 신선이 됐다고 하는 거죠. 육체가 죽은 시신이 해서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도교에 깊이 빠져서 도교 수학에서 내고 이 포박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포박자라는 책은 한번 읽어보고 심심할 때 입어보시면 또 호황된 이야기 같지만 또 반면에 수양에 도움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도가 쪽에 아주 깊이 들어간 학자입니다. 공부는 유학을 공부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 도가 쪽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포박자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 포박자라는 책을 한번 있으면 한번 보셔도 됩니다. 어디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빌려드려서. 그래, 이 사람이 말하기를 포박자와, 실은 이거 포박자가 잘 안 맞는 건데, 들어있어 있다. 영 띄우고, 부월이 띄우고, 정간하며, 그 띄우고, 정화기 띄우고, 지는 이면, 차위 띄우고, 중신야라. 이렇게 했는데, 포박자 말하기를, 영자는 맞을 영자입니다. 예, 맞아 드린다. 내가 받아 드린다. 부월은 뭐냐면, 도끼부 도끼월자입니다. 도끼부, 큰 도끼부자인데, 도끼를 맞는다는 것은 목이 잘리는 거죠. 옛날에 참수를 할 때 도끼로가 목을 잘랐거든요. 참수 당하는 거죠. 영부월은 참수를 당하는, 목을 잘린 거죠. 그런데도 정강, 바르게 가내, 자기 주장을 발휘 가한다는 거예요. 나라 임금한테 발휘 가한 거죠. 그리고 그 띄우고, 정화기 띄우고 지내이라. 이 소정자 소닥자입니다. 소태 거한다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 팽령이라 팽령. 이 팽령이 이 소태에 들어간 걸 갖다가 팽령이라 그래. 삶을 팽자 해가지고 삶을 소태의 팽령이라 그래. 팽령. 위에가 참수라 그러고 팽령인데. 그러니까 그냥 소태는 소태가 기름을 넣어 옛날에 기름을 딱 큰 소태에다 가지고 어떤 건 더 잔인한 것은 그 위에다가 줄을 떡 매가 줄에도 기름 칠해가지고 그 줄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그럼 미끄러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손을 잡아도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소태 빠져 죽는 게 팽령이. 아주 잔인한 생배예요. 팽령을 당하는데도 지인은 자기 할 말을 다 한다면 이것을 일러 충신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 심한 말인데, 이 포박자답지 않은 말인데, 이게 또 실제로 포박자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치정편은. 그리고 이 치정편이 끝나니까 다음에 치가편이 나오는데, 이 치가편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동양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싶네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앞에 쓰겠는데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8가지 조목, 8조목이라고 유명합니다. 대학에서. 이 8조목이 있는데 이 8조목에는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한데 원래 8조목의 출근이 뭐냐면 육자신법이 있는데 이 대학이라는 책은 상강령이 있어요. 1번은 명명되어 있고 이 상강령인데 명명되어 있고
두 번째가 제명명대이네. 제친민이 그걸. 이거 신민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지이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큰 학문을 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제명명도, 이수제자가 삼제자인데,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 내심에 밝은 빛의 근원이 있다, 빛. 빛은 뭐냐면, 신성이죠, 신성. 신성, 영성, 또는 진리.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진리의 빛, 신성의 빛, 영성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장은 영성의 빛을 다시 밝히는 게 바로 명명덕이에요. 그 대학의 공부는 첫째, 자기를 깨닫는 거. 대학 공부 첫 번째 자기를 깨닫는 게 자기를 깨닫는 거. 명명덕은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진리, 자기 속에 있는 영성, 신성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민. 민은 이웃이니까. 백성. 이웃을 친하는 데 있어. 자, 나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는 사람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이웃들이 나와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이 펼쳐지는 거죠. 사랑이. 인이죠, 그게. 그러니까 제 친미는 내가 나를 깨닫고 보니까 내 이웃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깨닫고 그 사랑이 저절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친민이에요, 친민. 친할 친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지어지선이에요. 이건 어조사부터 이것도 이렇게 된 거죠. 지극히 선한 데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하다는 거 뭐예요? 선자만 지극히 순수함이죠. 이런 행위가 지극히 순수해야 돼. 남을 사랑하는 거,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지극히 순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어지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어지선은. 어떤 행위가 이 지자는 지금 여기란 말했잖아.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극히 순수함이 늘 살아있는 게 지어지선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부를 했다. 뭘 하든지 간에 한마디로 그 악기를 다스는 첼로를 다스는 유명한 첼리스트 같으면 이 끊임없이 내가 깨닫는 것은 첼로 연주를 통해서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연주의 진리를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전하는 거죠. 계속 그 아름다운 음악을 전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연주할 때마다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순간에 연주에 몰입해 가는 것이 지어지선이에요. 지어지선이 안 되면 위에 두 개가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지어지선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니까 이 지자가 중요하니까 이 지자 통해서 그러니까 육자신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육자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이후에 지를 하게 되면 참다운 지혜가 열린다는 거야. 지지 이후에 유정, 정 이후에 유정, 정 이후에 능여, 여 이후에 능안, 정 이후에 능안, 안 이후에 여 이후에 능덕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가 되면 순수하게 몰입해가 되면은 마음이 딱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면 고요하죠. 고요해지면 편안해지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생각을 얻게 되는데 이 육자신법인데, 이 육자신법의 상태가 되면은
지지 이후에 유정이요, 정 이후에 능정이요, 정 이후에 능여, 여 이후에 아니요, 안 이후에 능여, 여 이후에 능득이 되는데, 이 육자심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은 이게 나와요. 내가 사람이 깨닫고 보면은 이 육자심법을 통해 깨닫게 되면은 뭘 하냐면은 천하에 내가 진짜 뛰어나다고 사람이 하는 거야.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그 순간 천하에 내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바이런 연주하는 내가 천하에 제일 바로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팔조목에서 뭐냐면 정말 내가 천하에 제일로 잘하느냐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국치, 나라를 다스려 봤냐? 국가에서 다스려 봤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그림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득을 하는 게 득. 각이죠, 각. 각을 나게 되면 자기가 천하에 제일 잘난 자의 평천하야. 천하를 다스리고 싶은 거야. 근데 제일 잘났다는 거야. 그런데 천하가 안 다스려져. 그러면 치구. 그럼 나라를 다스려봐. 또 나라가 잘 안 다스려져. 그럼 제가를 해봐. 제가가 잘 안 돼. 제가가 단단히 뭐냐면 수신이야. 이거는 사람이 깨달았다 할 순간, 어느 순간에 어떤 분야든지 깨달았다 하는 순간에 자기 도취에 빠져가 자기가 천하의 최고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순간에 명상, 참선, 악기를 다 뭐든지 어떤 순간에 깨달았다면 내가 깨달은 순간 천하의 제일인 줄 아는데 천하에 제일 잘났다 할 순간에 뭐냐면 나는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는데 천하의 제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는 걸 진짜 만나고 속으로 다시 수렴에 가, 이게 수렴인데 수렴에 가면서 정말 천하의 제일인지 한번 알아봐. 그런데 나라에도 인정을 안 받아. 천하에 인정받으니까 나라도 인정 안 받아. 그런데 자기 집에 가봐라, 집에 가도 인정을 안 받아. 내가 그렇게 깨달아가 도닦아 최고라는 건데 그랬을 때 뭐냐면 진짜 네가 깨달은 이야기야. 수신, 몸이 다 깨졌단 말이야, 몸이. 그 몸이 안 닦여진 이유가 뭐냐? 정신, 마음이 안 바르서 그렇다네, 마음이. 마음이 안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성이야. 네가 뜻을 정성스럽게 못해서 그런 거야. 왜? 왜냐? 요거는 치지야. 암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뭐냐? 이게 경물이야. 이거는 물에 이르러서 안 맞았다는 거야. 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또 이어지는데, 이거는 이게 수렴이 확산인데, 사람이 여기서 하면은, 이 경물이 뭐냐면, 이르를 격자입니다, 이르를 격자. 물은 나의 바깥이요, 바깥에 물. 내가 존재하면 내 밖에 있는 모든 존재에 내가 이르러 버린 거야. 물에, 경물은 내 밖에 있는 모든 물상, 그것 어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내가 이 순간에 내 바깥에 존재한 것들, 그 물상에 내가 다 이르러 봤냐. 이르렀다는 것은 보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책상 위에 책이 있고, 그 노트북이 있고, 카메라가 있는데, 저 이르러 봤냐. 그럼 취지는 뭐냐면, 그 암이 이루어졌냐 이야. 노트북을 쓰는 방법, 책 보고 아는 거, 카메라가 아는 거, 그 전부 다 내가 암을 다 이루어졌냐 이야. 물을 바라보면서 그 물상이 갖고 있는 상황을 전부 다 내가 알 수 있냐는 거지. 이게 최고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지금 각자 자기 눈앞에 있는 물상에 이르러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가 됐다는 것은 내 눈이 열려있다, 이 순간에. 어떤 순간에 어떻게 가든지 내가 그 상황에 딱 있는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물상을 딱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경물치지요. 바로 어디서? 지금 여기, 그칠 짓자. 지금 여기에서.
그래 되면 암이 딱 되면 뭐냐면 성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선생님들 책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난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성이에요.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니까. 이 순간에 내가 안다면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돼. 공부하는 거, 나는 가르치는 거. 가장, 지금 단장이 눈앞이니까. 다 다룰 수가 있죠. 이것도.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에 대한 연주 잘하는 사람, 연주를 최선을 다하는 게 성의를 다하는 거고, 듣는 사람은 음악을 잘 듣는 것도 성의를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의를 다 하려면 뭐냐면 정신,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이 선생님도 앉아 계시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책에 나온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몰입하는 게 정심이에요, 정심. 또,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정연하게 쫙 풀어내려고 하는 것도 정심이, 정심. 정심이 결국은 성의가 됐다는 것은 정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성자는 지속입니다. 이 성송이는 성은 집중과 지속이 됐을 때 성이에요. 기도를 할 때 정성을 들인다는 그 순간에 집중과 지속이 됐을 때 성이라고 해요. 집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지속이 됐을 때 정성을 들인다,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집중과 지속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뜻을 계속 집중과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이 늘 바르게 되는 거죠, 이 정심이요. 그래, 이 집중과 지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이 전에 왔던 거냐, 경물치지가 돼야만이 현재 내가 각자 처하는 그 상황에서 바깥 물상을 전부 다 바라보고 그 바깥 물상을 갖다가 이면 이제 내가 바라보는 시야에 지식이, 혜안이 열려야만이 성의가 되는 거고, 그 성의를 통해서 마음이 딱 발라드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그때야, 그 사람은 그래도 수신이 됐구나. 끊임없이 성의를 갖고 자기 자신의 삶에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삶을 늘 바르게 유지를 해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눈앞 이 순간 어디 가더라도 늘 이것이 되면 그때는 이 사람이 수신이 됐구나. 이제 몸이 닦여졌구나. 그래, 수신 이전까지, 이전까지 내보는 전부 다 내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수신 이전까지는 정말 마음 수양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 수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물상을 보고 판단해가 아는 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정성을 들인 거, 그 다음 마음을 받는 게 전부 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이게 쫙 이어져 온 거죠. 그럼 수신이 됐으면 뭐냐면 이게 이제 외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제일 처음 드러나는 모습이냐? 집안이에요, 집안. 제가죠. 여기까지 수신이 되면은 제가인데, 제가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할아버지,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이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할아버지부터 요 자식도 있겠지. 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 자식까지 4대가 갖고 있는 구조, 이 구조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제가라 그래. 이걸 제가라 그래요. 제가는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전체가 하나의 어울림을 형성했을 때 그걸 제가라 그래요. 그 제가는 어떻게 나오냐? 자기 수신, 이제 경물, 취지, 성리, 정심 돼가지고 수신이 된 사람들은 집안에 딱 앉아 계시면은 그 파장이 해가지고
그 마음의 파장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집안이 가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최고로 많이 쓰는 게 가마란 말이에요. 가마. 사람한테 내 행동을 가마를 시키는 가마를. 가마가 되면 저절로 죄가 되니까. 이 또 성 중에 사람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성어 중 형어외란 말이 있어요. 이 중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이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지극정성을 드러내는 게 있으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이 밖이니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형자 드러난 거예요. 성어 중 형어외.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분야든지 지극히 마음속에 정성을 들여가지고 살아온 삶이 있으면 척 보면 알아요, 그냥.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 사기치기는 아무리 속이면 그게 나요. 일단 눈빛이 맑질 않아요. 모사꾼들은 절대 눈빛이 안 맑습니다. 요즘 정시판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모사꾼들 눈이 안 맑아요. 눈이 매주 돌리지. 성어 중에 안 됐거든, 성어 중. 성어 중에 안 되니까 형어 외에서 그게 드러난 거죠, 자꾸. 이 눈빛에서 행동 드러나는 거죠. 술수 부리는 게. 그러니까 자연지 성어 중 형어 외가 되니까 집안이 자연지 가진해지죠. 집안이 가진해지니까 뭐냐, 사람들이 그 사람 훌륭하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 뭐 시장님 됐어요, 도지사 됐어요, 더 나가서는 뭐 국회의원 출마해서 합의가지고 밀어가지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게 치국이에요, 치국. 그래서 치국은 재가를 통해서 확산돼 나온 거죠. 더 나가서는 평천하까지. 그러니까 이 평천하의 출발점 뭐냐면 그 순간순간 바깥을 바라보고 자기 눈앞의 현상을 바라보고 그걸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평천하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평천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처하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린 사람이라야만이 천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 이 처음과 끝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학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이래야 평천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뭐냐면 아까 그림 그렸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확산되는 건데 저절로 물이 이르려면 바깥 현상이 이르려면 지혜가 저절로 뭐야 이거 뭐 하는 거 알아. 그럼 뭐냐면 그러면 그 일의 뜻이 그걸 딱 본 뜻이 저절로 정성스러워져. 그리고 마음이 저절로 흔들리지 않고 딱 발라져. 그러니까 몸이 늘 저절로 딱 반듯하게 닦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이 말을 안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집안에 저절로 가풍이 생겨서 가지런하게 발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국시도 나라를 다스릴 생각도 없어.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 훌륭한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 국가가 저절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게 국시예요. 천하를 내가 다스릴 생각 없는 거야. 뛰어난 지도자를 통해서 전체가 균형을 잡아가 잘 흘러가는 게 천하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8조목은 이 정치의 문제와 수양의 문제에서 핵심된 논리입니다. 이 대학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강령이 토대가 되고 육자신법이 토대가 돼서 8조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도 꼭 한 번은 읽어보시면 마음 수양에 참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책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리지 않은 책이지만도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뜻은 굉장히 깊고 또 사람이 이 영혼을, 마음을 정말 샤워하듯이 시원하게 열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편을, 이 치가편인데, 치가편을 하면서 먼저 이 글을 읽어보는 것은 치가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을 통해서 이 수신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제가다는 걸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8조목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이 생각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마 띄우고 온공 띄우고, 사마 온공은 사마광입니다. 사마광. 역시 북송 때 뛰어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저술도 물하지만도 그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일화. 어떤 일화냐면 한번 그 말씀 드린 거라고 그러는데, 그 7살 전후쯤 애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한 애가 큰 항아리에 빠져요. 엄청 큰 항아리, 옛날 한 컷에 빠져가지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요, 얘들은. 항아리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물이 담긴 항아리에 애가 빠지니까 꺼내지지 못하고 애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랬을 때 이 사마 온공이 돌을 갖고 와서 항아리 깨버려요, 그냥. 그래서 얘를 구한 그 사건이 아주 유명한데, 그 정도로 아까 했지만도, 그게 바로 뭐냐면 경물치지예요. 경물치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가는 요 단계보다 더 다른 건 물격치죠. 물격치지. 그러니까 경물치지는 공부의 방법이고, 이거는 행의 방법, 행위. 그러니까 사마 온공이 이해되면은 어떤 물리 상황이 내인데 이르러서 상황이 이르려면 그 순간에 지혜가 그 상의 지혜가 저절로 이르러. 이거 이르를 짓자거든. 그렇잖아요. 아까 사마광이 큰 항아리에 사람이 빠졌다. 그 어떤 상황이 이르러서 물격해서. 그러니까 사마온공은 뭐냐면, 사마온공은 그 보고, 이거는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돌을 가지고 항아리 깨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그 순간 저절로 이른 거야. 이건 타고난 거예요, 바로 타고난 거죠. 공부를 해서 가는 경우에 좀 타고난 거예요. 사마온 같은 타고나죠. 그래서 사람이 경물치지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 우리는 사람은 끊임없는 어떤 상황이 부딪히거든요, 이거는. 끊임없는 상황이. 수없이 많은 시련과 갈등과 유혹 같은 게 온다고요, 살아도. 많은 시련, 갈등, 유혹, 기분들. 그런 게 올 때마다 내가 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같이 와야만이 훌륭한 삶이 될 거 아니에요, 지지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공부란 것은 그냥 문자 공부라. 문자란 도구를 통해서 내가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계속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죠. 그게 인문학 공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사마온 같은 게 바로 그래서 애들 구하는데 그 후로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하죠. 아주 굉장히. 이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책에 사마온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꾸민 것 같아요. 범제 띄우고 비유, 사무 띄우고 대소이, 무득 띄우고 전행하고. 자, 무릇, 제자는 여러 제, 모두 제자. 여러, 낮은 자와 어린 자. 이 지책이 낮은 자나 어린 자들은 사무, 그 일에 크고 작은 것 없이, 어떤 일에 크고 작은 것 없이, 전행은 지 독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로지 진짜.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이거야. 전행을 하지 말라. 사람이 어린 애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경험이 없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일이 부딪혀. 살아가면서 이래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부딪혀. 어떤 일이 부딪히면, 나이가 어리니까, 유해 상황에서 어리니까, 이 부딪혔을 때는 다 혼자 하지 말고, 이때는 뭘 해야 되냐? 필 띄우고 잡부모 띄우고 가장이야. 집안 어른이죠. 집안 어른한테 이것도 물어보라는 거죠. 잡부모 좀 여쭤보는 거죠. 옆에. 집안 어른들한테, 가장한테 반드시 집안 어른들한테 뭐 여쭤보래요. 여쭐 자유 품자예요. 여쭤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전행을 하기 쉽거든, 전행. 오리지. 독단적으로 하기 쉬운데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어른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어른들 답을 통해서 행동하면 사람은 굉장히 실수가 적고 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필자품어 가장인데 어른들한테 물어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까 똑같은 이야기지만도 이거는 그러기 커야만이 거의 가능합니다. 귀가 열려버려요. 경험자가 진리의 말이라고 늘 그랬었는데 이 경험자의 진리라고 하는 걸 갖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오는 애들한테 끊임하는 거냐? 그 하면서 위에 사람, 진리를 터득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자꾸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경험자의 말을 듣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낳고 어린애, 여러 낳고 어린애한테는 일에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행하지 말고 말묻자. 그러면서 말묻자. 그리고 반드시 집안 어른들한테 여쭤보라는 거야. 이 습관을 키우게 되면 나이 먹고 내가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어떤 장이 됐을 때도 끊임없이 남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지혜를 내과시킬 수 있는 만큼 큰 리더는 없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남의 지혜와 지식을 내과시킬 수 있는 사람 최고의 리더입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대한민국도 역대 뛰어난 천재들이 큰 활동을 못하고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키워줬다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한테 뭔가 이렇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경험에 내과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지만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갔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명한 이야기를 들어서 세상을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또 그런 삶의 지혜를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짧은 글 속에 들은 그런 뜻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귀가 열려야 돼요.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해야죠.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리더가 독선적인 리더가 되려면 절대로 그 사회는 편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리더가 귀가 열렸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회는 안정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보편적인 삶의 정책을 실현해야만이 그 백성들이 편하죠. 그렇지 않고 이 귀가 닫힌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옳다고 처신하다 보면 결국은 수없이 많은 반대의 문제에 부딪혀서 세상은 혼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물어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 이 시간은 짧지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